안녕하세요. 비만 치료에 힘쓰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박민선입니다. 오늘 무물 큐터비에서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먹고 움직이는 균형을 맞추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걸러 굶는 방식, 또 주 5일은 일상식을 하고 2일은 저열량식을 하는 방식, 그리고 특정 시간 동안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굶는 시간 제한 시기가 대표적입니다. 음식 섭취 횟수와 시간이 제한되면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감소하게 되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체중 감량과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12에서 14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방 사용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칼로리 제한식 같은 경우에는 식사 시기보다는 열량 조절에 집중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식하는 순간만 조심하고 평소보다 열량 면에서 한 숟가락 정도 덜 먹으면서 저녁 늦게 먹는 것만 피한다면 두 방식 차이에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단식 시간만 지키면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을 몰아 먹으면 이를 대사하는데 몸의 에너지가 많이 쓰이면서 힘들어지고 힘이 떨어져서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결국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굶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인 인슐린 수치 안정성을 생각하면은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블랙커피라던가 이런 것을 드시는 것은 대사 촉진을 도와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막지는 않습니다. 제로 음료는 칼로리가 없지만 액상 과당이나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반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단식 중에는 가급적 음료는 꼭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체중 감량만을 목표로 한다면 제로 칼로리라는 점 때문에 큰 지장은 없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대사 관점이나 장 건강 관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헐적 단식이 지방만 선택적으로 태울 것이라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체력과 운동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들면 심장의 근육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중년 이후의 경우는 어지럼증, 두통, 식은땀 같은 자율신경계 불균형에 따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이 어려운 젊은 층에는 단기간의 단식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55세, 6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극단적인 식사 조절을 하고 단식을 하면 먹는 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화 흡수력도 떨어지고 근육 소실이 가속화되지요. 거기다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몸이 힘이 들어지니까 불안이나 우울 같은 정신건강 문제, 수면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고령층은 일순간에 단식을 한 것만으로도 암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 또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살을 빼려고 과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대사 속도와 체력을 잘 유지시키는 게 건강 관리에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중장년층은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기보다는 규칙적인 시간에 나물 채소류와 동식물성 단백질, 또 밥 3분의 2 공기 정도의 곡물류와 같은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식은 피하되 부족한 열량은 고지방, 고당분의 간식이 아닌 우유나 두유, 과일 등 건강한 간식으로 채워주어서 근육량을 유지하고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당뇨 전 단계나 만성질환자는 흰빵, 과자, 과일 같은 단순 당류를 피하시고 잡곡밥, 채소, 육류 또는 생선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긴 시간 굶는 것보다는 음식은 제대로 먹고 운동을 함께 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연령대마다 필요한 운동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40대 같으면 체력을 운동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기초 대사량과 대사 속도를 높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50대는 갱년기 전으로 급격한 신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원래 내가 20대부터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어. 이런 경우에는 주 2회 고강도 운동도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중년 이후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하시면 무리하게 몰아 운동하시기보다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스쿼트라든가 스텝박스나 계단 오르기 같은 근력을 쓰는 운동을 식후 3번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체력 저하와 조금만 무리하면 심장에 무리로 부종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3, 40분 정도의 약간 빠른 걷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유산소 운동을 지나치게 2~3시간 하시는 거는 오히려 관절뿐만 아니라 혈관계에 무리도 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준수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와 함께 근력 운동과 맨손 체조와 같은 유연성 운동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나 맨손 체조 같은 운동의 경우는 식후에 5 내지 10분씩 나누어서 해도 충분히 혈당을 낮추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같은 특정 다이어트 방법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굶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